자, 2018년 11월 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먼스 플레인입니다. 자, 이성욱 작가님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의 김용민 씨 자리에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네, 저는 황현이고요. 황현이, 예. 아니 세상에. 근데 저한테 왜 자꾸 오프닝을 시키세요? 아유, 저 예. 유황현희 씨가 아무래도 예. 한남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남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 나를 방패 삼아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숨어 계시겠다. 지금 제가 예.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어쩐지 이 댓글 총알이 저한테 날라오고 있어요. 예, 총알 바지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한 번 예. 사는 인생 형처럼 살아야 됩니다. 잘 예. 배우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기독교 정신 잘 배우겠습니다. 희생을 직접 하실 줄 알았는데 아유, 전혀 희생을 그렇지 시키는. 않습니다. 예. 또 11월 9일 네.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한 지 16년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때 결혼을 할 때쯤 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 예, 그 직장의 구조 조정이 확정이 되고 그때 잘렸잖아요. 잘렸습니다. 예. 잘렸다기보다는 이제 정리해고도 아니고 네. 명예퇴직인데 아, 명퇴예요. 그때 이제 나이가? 명예퇴직이 확정되면서 네. 와 우리 전무님이 정말 열심히 정말 눈썹이 두꺼우신 분인데 눈썹이 휘날리는 게 보였어요. 사표를 받으려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사표부터 받아야 된다. 못 믿는다. 네. 그래서 사표부터 받아왔는데 본인이 다 양식을 적어왔어요. 사인만 하면 되게끔. 아. 네, 통상 이제 사표는 직접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그분이 다 양식을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2002년인데 2만 2년으로 찍어오신 거예요. 너무 2만 2년. 급하게 쓰다 너무 보니까.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2만 2년까지는 네. 퇴직할 수 있습니다. 몇 대를 묵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2만 2년. 야, 또 그런 오타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2만 2년 11월 30일에 이제 네네네. 딱 퇴직하는 걸로 영상 됐었는데 편지 한번 하세요 아내분한테. 전무님 우리 아니 전- 아내분한테. 아내분한테 결혼기념일 전문의예요. 전무님 전문의한테 영상 편지를 왜 써, 갑자기? 퇴직 증명서 띄러 가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아내한테 네. 여보 미안해. 내가 그 이듬해부터 결혼기념일이 11월 9일인지 11월 19일인지 헷갈렸어. 당신은 11월 9일 그냥 건너뛰어서 네. 굉장히 실망했었지. 할 수 없어. 나란 사람하고 살려면 그거 각오해야 된다고. 용성 편지를 갑자기 왜 이래? 악담을 하고 있어요. 여보 예. 사랑해요. 이게 중요한 이것만, 거죠. 예. 이것만. 요것만 잘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선업 작가님도 나와 계신데 저희가 계속 유튜브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이 나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이게 스타 마케팅. 슬쩍 스타의 이름을 끼워 넣음으로써 네. 조금씩 아이유는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네. 누구누구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이니까. 어떠세요? 예. 근데 뭐 사실만은 우리는 뭐 팩트만을 다루니까. 제목을 어그로로 끊는 거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왜곡하거나 그렇지. 과장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그렇죠.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언론에서 예. 이제 나오기를 뭐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약간 좀 몰아갈 때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누차 구분해주는 얘기하지만 거고 그 있습니다. 예. 매불쇼의 아이유 섭외 초일기와는 차원이 다른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얍삽한 예, 그런 식의 예. 제목 어그로는 끌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은 죄가 없다. 이런 걸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 양반은 죄가 있죠. 큰 죄죠. 큰 죄입니까? 예. 많은 죄를 졌잖아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그 그럼 죄를 나보다 죄 없는 자 예. 뭐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 한번 모셔보고 예. 심판 한번 해보죠. 심판을 네. 한번 예. 심판의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어떻게 뭐 죄가 없다 시리즈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예.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하기는 여자의 일자리를 뺏는 여자들, 오. 그래서 이제 퇴출되고 있는 여성들 그렇죠. 예, 아. 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기로 했죠. 여성의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네. 이 일자리가 여혐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일자리 없애야 된다. 네, 뭐 그건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리드걸이나 뭐 레이싱 모델, 레이싱 모델. 아, 네, 그래 레이싱 같은, 모델. 네. 예. 그런 직종의 여성들이 예. 이제 현실적으로 퇴출되고 있는 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아, 하려고요. 네. 네, 오늘 세트가 이렇게 확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레이싱 모델을 없애면은 이른바 그 미모로 뭐 이렇게 그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직종의 여성들은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계는 계속 그 퇴출을 요구하는 그 직종에서 여성들이 없어져야 된다. 오. 이렇게 상품화되는 여성들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힘을 얻고 있고 네네. 실제 외국에서는 이미 퇴출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음. 뭐 기업가나 해당 그 업종의 누군가가 퇴출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퇴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싱 모델의 수가 뭐 전해에는 만약에 몇십 명이었다면 올해는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확
줄면서 실질적으로 퇴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입지가 좁아지고 네. 그러니까 현업을 뛰시는 분들은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당연하죠. 있다라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네, 받아들여도 네. 되겠죠. 예. 그분들의 그마저 이제 남은 일자리를 요즘 좀 없애가는 추세.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여성 쪽에서 이제 주장이 그렇죠. 나오고 오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부터. 이제 성상품화를 시키는 것이다. 네. 저는 아. 여자 네. 스스로를 욕먹이는 행동들이다. 왜 저렇게 앉아서 굳이 차를 앉아 있냐? 차에 앉아 있으면 차를 찍어야지 왜 저 여자들만 사진을 찍고 있냐? 뭐 이런 의견들이 그렇죠. 여성들 뭐 여성 단체나 페미니스트를 흔히 뭐 한다는 분들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구체적인 논리가 뭡니까 그게? 구체적인 논리는 성상품화 논리죠. 그러니까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혹은 성적인 소비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고 어허. 그럴수록 여성의 지위는 네. 이 사회에서 계속 그런 남성의 눈요기를 위해서 혹은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계속 여성의 지위가 낮은 채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아하.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뭐 선정적인 옷을 입고 어떤 포즈를 취하고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웃음이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그 영역을 인정받기보다는 저는 그동안 그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레이싱 모델 하면 그걸 되게 낮게 보거나 뭐 예전에 막 심한 성희롱 이런 것도 당했지만 네. 지금은 굉장히 자기들 직업에 자부심이 있고 이제 우리가 10년 넘게 노력한 결과 이제 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이 네. 업종에 진출한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겼는데 이제는 퇴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성상품화란 논리는 사실 법적으로 제재를 받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병역거부보다도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문화의 차원인 거죠. 예. 그런데 문화의 차원일 때 운동으로 뭐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거나 혹은 수용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상황과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성 일자리를 뺏는 상황으로 되었을 때는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탈코스텟 이야기랑 좀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예 있는 있죠. 게 예. 그분들은 이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보기 싫다는 것 때문에 남들까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약간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지 않고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다고 해서 쟤네들도 입지 말게. 저런 직업이 왜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일자리를 뺏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는 노동권과도 관련된 문제고요. 되게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실상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예. 우리가 단순히 그동안에 어떤 탈코르셋에 동참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오늘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아, 얘기를 좀 그래요? 해보도록 아, 할까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광고를 그렇죠. 못했습니다. 예. 이제 바로 핫 블러썸. 예, 아 그렇습니다. 광고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커피 아르케 좀 더치 잘하지 않았어요? 커피. 잘하셨어요. 훌륭합니다. 우리 누님 감이 아니야. 우리 작가님 감이 있으시네. 예. 자,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가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원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원두에 알맞는 맞춤형 로스팅, 제가 로스팅 과정을 봤는데 네. 와, 뭐 그냥 골라내고 뭐 볶고 갈고 별의별 과정을 다 거치더라고요. 그게 로스팅이에요. 아, 그게 뭐 그랬어요? 별의별 과정이에요. 그게 로스팅인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로스팅의 원두 정의를 모르셨던 거예요. 원두 넣고 그냥 한번 갈고 뭐 그 네. 정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거는 제가 잘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좀 설명해 여기 주시죠. 또 썰빵. 어. 네, 썰빵에 또 이거 유료 광고를 넣으셨던. 그래요. 아, 그 바로 그 커피인데 네. 이게 제가 한 잔씩 타드릴게요. 일단 이게 뭐냐면 네. 예. 일단 이게 원액입니다. 원해. 네, 이게 원액을 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한 포당 한 네. 잔씩. 저는 이게 갤포스 같은 거 짜서 먹는 커피인 줄 아 알았어요. 그렇게 간편합니다. 아,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포 넣으시고 자 이것도 하나씩 다 이건 넣어볼게요. 저기 예. 차가운 에스프레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더치 커피가 여기에 약간 이제 원액을 이렇게 넣어드리면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물기는 예.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예. 뭐 이렇게 다 이제 원액을 넣으시고
아 나는 이제 연하게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찌는? 저는 연하게 드세요. 연하게. 그래요. 네. 예. 연하게라고 하면 물 이제 많이. 물을 좀 많이 넣는 많이 거죠. 넣는, 예. 예. 이 원두가 말이죠. 아, 이렇게 원하게 되는 케냐 AA 그리고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비롯해서 7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비율로 추출한 문 블렌딩. 그렇죠. 콜롬버스 4, 브라질 4, 에티오피아 2, 과테말라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세상에 벌써 문 색깔부터가 블렌딩이라는 예, 말이 이거 있구나. 문 블렌딩이고 네. 인증 받았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문블렌딩. 예, 어디서 인증받았냐면은 네. 정치 신세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이게 어디에 주냐면 등산 같은 데 가시잖아요. 네. 근데 등산에 그 보온병에다가 예, 그 무겁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거 한 포 가져가셔서 예, 그냥 생수통에다가 음. 그냥 넣으셔가지고 흔드셔가지고 그냥 드시면은 진짜 어. 고급 그 커피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바로 커피아르케 터치 와, 커피죠.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바로 예. 뽑아낸 그런 맛이에요. 이게 장시간 동안 네. 저온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점출식 추출. 아, 이것 때문에 더치커피 고유의 맛을 그렇습니다.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의 커피 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여기다 우유를 타도 좋아요. 아 그럼 라떼가 되겠죠. 라떼가 돼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유를 넣으면 풍미가 좋고 목 넘김이 깔끔한 그런 커피를 또 그렇습니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0개들이 더치커피 파우치 한 상자 7,000원. 사실 이게 바로 비싼 데 가면은 이런 커피 한 잔에 7,000원 한 잔 값인데 여기 이제 예. 7,000원인데 네. 여기에 10개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커피 아르케 예,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있네요. 그동안 너무 제가 스킨십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나가서 떠들잖아요. 근데 뭐 청취자든 시청자든 보니까 막 출연한 사람들이 댓글도 달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네네네. 스킨십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이브 네. 방송을 하는 겁니다. 라이브 좋아요. 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근데 주에 누가 라이브. 듣나요? 라이브 하면? 오, 라이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 김용민 그 저기 유튜브 지금 45,000이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이제 곧 5만 넘어갑니다. 피드백이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댓글 달리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별풍선 쏘나요? 별풍선 돈을 쏠 수 있더라고 유튜브. 아, 유튜브 아, 라이브는요? 예예예. 돈도 쏘시더라고. 좀.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라이브 한번 하죠. 그 아니, 그 사이다 발언을 해야 되는데. 댓글을 좀 달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한 6주 정도까지 계속 보면서도 못 달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그 구글이 가입하기가 까다롭더라고. 구글하고 네. 팟빵 다 팟빵은 비밀번호 아이디 못 찾아가지고 맞아요. 가입을 해놨다는데 못 찾아서 그걸 6주 동안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지켜보고만 있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예. 그래서 댓글을 한번 쭉 달았어요. 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게을러져가지고 못 달았는데 다 읽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네,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좀 댓글도 읽어드리고 했으면 그러시죠. 좋겠어서. 예, 예.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들이 말한 그분들께서 이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상품화 문제잖아요. 성상품. 네. 성상품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중에서 네. 또 요즘에 핫한 거는 이제 트와이스가 또 복귀하면서 이번에 또 제복에 대한 또 논란이 또 있었어요. 뭐 스튜어디스니까 승무원들이 입은 제복을 입고 나와서 이건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하는 약간 그런 옷이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뭐 간호사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성상품화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다고. 뭐 그 간호사 얘기도 이제 그 무슨 그 미국에서 온 그게 뭐죠? 그 호박 그거 그 무슨- 할로윈. 아 할로윈데이. 네. 응. 할로윈데이 때 왜 그런 복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호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아우 이게 그거? 마음이 넘어가니까 나도 깜빡깜빡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윈 때 간호사 복장하는 말인데 그것도 성적인 직업 비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비하일 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성상품화가 될 수 있을지 뭐 이것도 좀 난해하기도 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좀 난해하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핵심하는 핵심을 관통하는 논리가 우리가 지난주 8회에서 얘기했던 가부장제 논리거든요. 네. 가부장제 논리의 핵심은
가부장제 사회가 지속되는 한 여성들은 진정한 자유란 없다. 여성의 진정한 이익이란 것은 사실상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은 언제나 종속되고 열등한 존재로 가부장제가 계속 만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여성의 진정한 이익을 규정하고 감별해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페미니스트. 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진정한 이익을 볼 수 있고 규정할 수 있어. 볼 수 있다. 네, 볼 수 아. 있고 자기가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판단할 거예요.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누가 정한 거예요? 페미니스트 그 그게 본인 가부장제 자체들이, 논리예요. 예.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그 논리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주장들이 우리는 모호하고 기준도 없고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단호한 주장으로 계속 통용이 되는가라는 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독교의 신천지도 그런 맥락입니다. 성경은 온갖 다 비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보혜사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이만희 교주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랑 해석하는 거죠. 맥락상 예. 비슷해요. 예. 사실은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서 계속 규정하는 게 이건 성상품하고 이건 성적 대상하고 이건 여성의 진정한 이익이 아니야 라는 논리로 여성들의 직업을 빼앗는단 말이죠. 그럼 이 여성들이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나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 라고 항변을 해도 그건 너의 착각이야. 가부장제 속에서 사는 너는 그걸 너의 진정한 이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라는 게 분들의 논리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예. 선택은 뭡니까? 아니 왜 남의 자유를 본인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왜 그렇게 자유를 자꾸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는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라고 옥죄어 나가는 건지 난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논박은 사실상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나의 자발적인 선택을 네가 자발적이 아니라고 규정하느냐 당신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돌아온 답은 똑같아요.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답을 낼 수 없는 논쟁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저는 그건 선결 문제 오류라고 봐요. 애초에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를 네. 잘못 선정한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논의할 것은 진정한 자유나 진정한 선택, 진정한 자발성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로 개별 구성원들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원들의 관계를 누가 왜곡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평등하고 왜곡시키고 자유로운 있냐. 권리를 누가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논리는 실제로는 특정한 이념을 가진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가진 분들이 가부장제 논리에 의해서 나온 결과예요. 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행위가 그 행위의 결과로 실제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논증 없이 주장만을 펴고 있다. 그것의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 옳다고 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내가 내 삶을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내 인생을 내가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야말로 자기 결정권이고 네. 이것은 헌법이 그 기본적인 인간의 그 권리를 언제든지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우리 사회가 약속한 가장 최상의 규범은 헌법입니다. 근데 그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페미니즘의 논리로서 네네. 페미니즘은 헌법보다 상위의 개념일 수 없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고 유일한 사상일 수 있어. 그 네. 사상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죠. 예, 그거는 존중받아야 종교의 되죠.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념의 자유가 있는데 네. 그 이념의 근거에서 타인이 가진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 그 각선미 모델도 성상품화라고. 예.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사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선각자 혹은 선지자로 말할 수 있는 그 소수의 페미니스트들이 네. 계속 규정하는 기준대로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렇다면 잡지에 나오는 속옷 모델들은 그럼 빅토리아 그 시크릿, 빅토리아 시크릿 쇼에 나오는 그 뭐지 레이스 뭐라 그러죠 그 속옷 나도 생각이 안 나.
깜빡깜빡. 란제리. 란제리, 란제 레이스. 우리 저 예전에 같이 회사 다녔던 선배가 있는데 네. 그 선배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알 거 다 아는 딸. 밤에 나 몰래 그때 이제 케이블마다 밤에 란제리 쇼가 네. 그 방송이 34번 됐었어요. 동아 TV입니다. 그렇죠. 제 기억나요. 예. 이 디테일. 예. 아내도 자고 딸도 자서 예. 딱 동아 TV가 켜고 아직도 있나? 예. 불 꺼진 방에서 딱 봤는데 네. 세상에 딸이 나왔네. 아빠 지금 뭐해? 11일 거는 로 오. 아빠 지금 뭐해? 그래서 음. 우리 선배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사줄 속옷 고르고 있어. 훌륭하시다. 훌륭. 그분이 네.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그게 딸이 모를까요? 예? 예. 아니, 알면서도. 그 아니, 납득이 어때요? 됐대. 납득이 됐대. 아 납득이 됐대요? 예. 오. 예. 야 딸이 현명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딸이 훌륭합니다. 순발력 갑이시네요. 예. 얼굴 표정 하나 안 네. 바뀌고 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에 따르면 성이 상품화라는 게 네. 직접적인 내가 뭐 이를테면 섹스를 파는 성매매가 있잖아요. 예. 성매매부터 성적인 기호로 분류되는 모든 것을 다 성상품화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개념의 확장, 혐오 표현의 개념을 확장하듯이 성상품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성적인 기호로 보인다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페미니스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내 데스크에 여성이 제복을 입고 그 제복이 짧아. 그러면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성도 성상품화 된 거고 이런 식의 모든 직업군에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직업군에 이 성상품화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말대로라면 그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된 직종의 모든 여성을 퇴출시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우리가 더 상위로 인정해야 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범은 네.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고 우리 사회는 헌법적인 가치와 규범이 우리가 약속한 규칙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냥 어떠한 기준도 논증도 없이 이것은 이렇게 성상품화돼서 여성들의 지위를 하락시켜 라는 이건 사실 논증이 없는 주장이거든요. 네, 네. 그 주장을 우리가 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지난 회차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성평등해야 되고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 여성을 비하하거나 낮게 취급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되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논리에 대해서 논증하는 방식으로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와 권리 이런 것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이런 사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헌법적인 논증을 해야죠. 당장 헌법조항 2개만 들이대도 당신들이 지금 초법적인 발상을 기본으로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실질적인 삶에 타격을 주고 있다. 사전에 드린 그 동영상 그리드걸 퇴출에 대해서 영국의 한 방송에서 네네. 서로 그 그리드걸 무슨 복싱의 라운드걸 이런 분들 네 분과 페미니스트와 논쟁을 벌이는 네네.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이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네. 짧은 영상인데 거기서 이 논쟁을 막 벌입니다. 이 여성들이 그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들이 그 직업을 가지면서 계속 당신을 그냥 인간이 아닌 뭐 글래머러스한 그냥 여자로만 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느냐. 문란한 시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나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이. 나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이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선을 즐긴다. 그러니까 즐긴다라기보다 네. 당신들을 글래머러스한 그런 모델이라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니까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체가 내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런 항변을 하면서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창렬하고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한 건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그러네요. 예, 여성들이 오히려 나에게 멍청하다는 등, 네. 머리가 비었다는 등, 그래서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는 아니 비하. 왜 멍청하다고 하고 비하를 그런 하면서.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그러니까 하는지 그분이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나에 대해서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볼 게 이분들은 사실상 직업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만한 제도적인 방어막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다. 협회라든지.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걸 싸우거나 법적인 구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되게 노동권에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다 개인들이고 어떤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거나 혹은 그 소속이라는 것도 임금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네. 자기가 개별 그 행사들이 있을 때 거기에 가는 걸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출이 되어도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여성들이 다른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 잃는다고 하면 여성계가 싸우고 노동계가 싸울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여성계는 지금 자신들이 말한 그 이념이 우선이고 이들의 퇴출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결국은 여성의 일자리를 뺏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공격과 비판이 있으니까 한겨레 같은 매체에서 그걸 기사로 써요.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기사 안에서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래 페미니즘 미투 때문에 줄었다고 했다가 그건 또 아니라고 했다가 거기도 이제 구색처럼 아 나는 퇴출되어도 괜찮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레이싱 모델을 또 인터뷰를 하고 페미니즘적 레이싱 예, 그래서 모델. 우리가 오히려 이 업계가 오히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그동안은 뭐 장식용처럼 돼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차의 기능에 집중하는 더 근본적인 의미의 그 레이싱 그 대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서 나는 뭐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한 가지 방어 논리가 이분들의 일자리를 뺏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모델들은 대부분 두세 가지 병행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홈쇼핑 모델도 하고 다른 뭐 잡지 모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좀 화가 나는 게 우리가 투잡을 뛰는 사람이면 한 일자리는 빼앗겨도 됩니까?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일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그런 좀 말이 안 되는 기사를 써서 그들의 논리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황현희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면 다른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너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뭐 함부로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죠. 얘기할 수 그리고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 그 많은 레이싱 모델들이 다 투잡, 쓰리잡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있다는 확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그 일이 나의 전부인 일자리였다면 그럼 그 여성에 대해서 구제할 방안이 있나요? 아무도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지. 책임지지 않고 답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쉽게 한다는 거죠. 타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헌법 규정 2개를 써온 게 있는데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있고요. 헌법상. 그래서 그 한겨레 기사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투가 퇴출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건 기업의 문제이고 그 일부 소비자들의 여성을 성희롱하고 그 모델들에 대해 성적인 조롱과 뭐 비하를 하는 소비자들의 문제다. 이것은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단순히 레이싱 모델의 사진을 본 사람도 그렇게 그들에게 뭐 성희롱을 하고 그러면 그 가해자들이 떠나야지 왜 그 모델들이 퇴출되어야 됩니까? 자신 논리라면 자기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을 그 경기나 해당 영역에서 관객들에 계속 계도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예전에 치어리더들 야구장에서 성희롱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치어리더가 정말 야구 경기에 한 가지 일부분이죠. 요소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잘 즐기거든요. 문화가 사실 야구 프로야구의 인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죠.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럼요. 그리고 관중들과 함께 호흡. 관중. 관중. 왜? 찔리시나 봐요? 관중께서. 나도 관종이라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얘기하고 진정한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정말로 진보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영역인데 진보 언론이 그걸 방어하느라고 앞뒤 안 맞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들이 지금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레이싱 모델이나 퇴출되는 분들이 힘이 있다면 이렇게 당하지만 않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안타까워요. 레이싱 모델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제복 입은 분도.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그 선택지를 빼앗기고 있는 분들은 뭐 UFC 지금 옥타곤 걸도 배제하라고 그러고 레이싱 모델 같은 그다음에 직업군이라고 복싱에 볼수 있죠. 라운드 걸 예. 뭐 그다음에 게임을 안내하는 또 각종 게임 산업에 또 그 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들도 다 퇴출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그 F1이 그걸 했다가 비판도 많이 받고 대신 이제 내세운 게 그리드 키드라고 해서 아동을 그 그리드 걸들이 하던 역할에 아동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은. 아유. 예. 근데 그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렇지. 아, 그 얼마나 그러면 힘이 그거는 있는 동네에서. 그거 아동을 차 매연 그거 다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게 논리로 따지면 그 애들 다 들여마시게 하고 차 사고라도 나서 그 차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에 보면 네. 이제 10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 헌법의 규정을 헌법적 가치를 이건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사회가 합의한 규칙에 의해서 논박하지 않고 그 가부장제 논리에 따라서 그걸 계속 논박한다면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지점이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전에 그 미스코리아 대회 기억나시나요? 네, 예. 수영복 심사하고 이제 그걸 공중파에서 이제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한다고 그런 대회가 없어졌냐고. 요즘 더 무슨 피트니스 대회 해가지고 인스타 보면은 보기 싫어도 보게 돼요. 그 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노출이 있는 수영복이나 이런 트레이닝복 입고서 이렇게 본인의 몸을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거 다 성상품합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주장하겠죠. 그렇게 주장하겠죠. 예, 하지만 주장은 그 개념에 다 자기 들어가죠. 몸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고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의 몸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성향을 왜 무시를 하냐는 예, 말이죠. 뭐 각종 미인들도 많아졌어요. 네네네. 뭐 마늘 아가씨, 양파 아가씨부터 시작해서 예. 저것도 봤다? 뭐요? 고추 아가씨. 그 청양고추 아가씨. 알죠? 여기에 그 사례가 하나 있죠. 그 킴 카다시안하고 클로이 모레츠가 서로 이 이슈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어요. 네네. 그때 킴 카다시안의 논리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세계 여성의 날이 있어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데 아마 작년인가 했던 여성의 날에 킴 카다시안이 그 트위터에 자신의 누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예. 세계 여성의 날을 여성의 날, 예. 축하하며 예.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고 자기의 몸을 누드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이제 클로이 모레츠라고 한국에도 와서 방송도 나오고 나이 그래. 어린. 예, 어리고 애기 역할 많이 했던 친구죠. 그 여성이 그 멘션을 보내서 그 킴 카다시안에게 킴 카다시안은 엉덩이 크고 그 완전 그 몸매로 유명한 헐리우드 셀럽이잖아요. 네. 아세요? 전혀 모르시는 것 실튼 같은데. 친구 아니에요. 예. 김 뭐라? 킴 카다시안이라고요. 김이 아니라 킴입니다. 예, 예. 카니에 웨스트라는 유명한 래퍼랑 부부고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이런데 어마어마한 몸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멘션을 보내서 킴 카다시안 우리 여성이 너처럼 당신처럼 자신의 몸을 그렇게 상품화해서 보여주는 것 말고도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이렇게 멘션을 보내서 네네네. 말하자면 시비를 건 거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놀라셨어요. 올라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킴 카다시안이 뭐라고 응수했냐면 여러분 모두 우리가 클로이의 트위터 입성을 축하해 주세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분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걸 받아치면서 뭐 어디서 나온 듣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너 나일론지에 나온 모델로 나온 거 귀엽더라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나일론지에 클로이 모레츠가 약간 좀 표지 성적, 모델 했는데 예. 거기도 옷을 벗고 노출하고 사진을 찍은 거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받아친 거죠. 너도 했는데. 예. 그건 그러니까
너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예, 본인이 예. 하면 되는 뭐 약간 이런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은 원래 이제 그런 말을 비껴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고 이런 캐릭터라서 네. 또 그 얘기를 이제 논란을 벌였는데 그러면서 킴 카다시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건 여성으로서 자신감이다. 내 자신감은 나의 몸에서 나오고 난 이게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고 나인 나가 충분히 자랑스럽고 나는 내가 가진 이 힘을 다른 여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같이 그 힘을 가지게 하고 싶다.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한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응. 있는데 혹시 뭐 이제 그런 것을 약간 거부하는 여성 중에 나는 저런 그러니까 남성들이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저런 몸매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기가 싫어라는 의도로 뭐 탈코르셋을 주장하고 뭐 그러는 경우는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열폭이라는 네, 그렇죠. 거죠. 열폭이라고 하죠. 아 네. 미안합니다. 너무 돌려서 열폭 부자면 될 애들 걸. 없어요? 부자면 될 걸. 네. 아니 열폭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열폭이란 거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걸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서 나올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열폭을 지지하는 혹은 그 열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았을 때 네. 어차피 공격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 열폭이네 만에 한 거는 뭐 그런 혐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표면상 열폭이니까 드러나진 않죠. 그렇죠. 예, 예. 열폭이야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너무 돌려서 얘기했네요. 예. 그러니까 열폭하는 사람들도 좀 왜냐면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남들이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예.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려고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어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 주관적인 혹은 내 주관에 의해서 타인을 통제하려는 그거는 그 비윤리적인 욕망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란 걸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념적인 명분이 주어지면 이제 이게 그 명분을 가장해서 열폭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열폭을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논리로 반박을 해야 맞죠. 그렇죠. 저 사실 예. 열폭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 당연히 아예 없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못하고 못하는 것을 남도 못하게 한다는 건 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네.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까 기준이 없다는 거. 명확한 기준. 어디까지, 누구까지. 네. 그러면 뭐 아이돌, 여성 아이돌 다 퇴출시켜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 논리라면 사실 다 퇴출돼야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성상품화하면 늘상 문제시하는 게 여자 아이돌을 저렇게 선정적인 옷과 춤과 무대에 늘 올려서 상품화한다. 엄청 공격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치어리더, 제복을 입은 모든 여성들. 기상캐스터. 네, 기상캐스터도 그렇고 뭐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아도 사실 제복이 노출이 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제복조차 이건 노출은 아니지만 여성의 성을 더 섹슈얼하게 어필해서 네. 뭔가 상품으로 만든다. 그 여성들은 승무원이지 그 상품으로 사실 소비되는 게 아닌데 그렇지. 그 기능적인 면에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일하기에 불편하면 이분들이 자기 노동의 조건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건의할 수 있죠. 이 옷은 너무 일하기 불편해 라고 해서 좀 더 편한 복장을 입도록 할 수 있죠. 승무원분들이 네. 요즘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뭐 청바지를 예. 이제 뭐 불편하다는 의미로 이제 바꿔준다 뭐 이런. 그 얘기 진에어 있었죠. 청바지 네. 숨도 안 쉬어지고 그 기압 때문에 높이 아, 올라가면 그렇지. 너무 불편한데 힘들어. 꽉 끼는 청바지 입어야 되니까 그게 조현민 씨 취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 진에어니까 진을 입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진에어예요. 그 조현민 씨가 예. 그 이야. 복장을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내서 그걸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근데 실제 고문을 일하기는 하는구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면 짧은 상의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으니까 들면 이제 이게 올라가서 보이고 그러면은 그걸 또 쳐다보면 또 이것이 성희롱적인 시선으로 또 느껴져서 그 해당 승무원들은 또 힘들지. 또 불편하고 이제 이것이 노동권 문제랑 연결될 때 저는 그것을 개선하거나 규제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켜 놓으면 이건 정말 기준이란 게 없게 돼버리죠. 네. 그냥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그건 말이 안 규제나 되죠. 억압을 그냥 용인해버리는 결과고 또 하나는 이중잣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에 대한 거는 지금 오늘날 자신을 상품화한다고 보이는 많은 섹슈얼한 이미지를 파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성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럼 그 남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음. 이들은 대출 그렇죠. 안 해도 되나? 그거는 네. 당연한 건가? 뭐랄까, 남자가 성상품화되면 너희들은 강자니까 니네 성상품화 돼도 돼. 약간 그렇죠. 이런 맥락이 논리가요? 다르다고 또 아마 얘기를 할 맥락이 겁니다. 다르다고 예. 얘기하겠죠. 예.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영상 안에서 그 페미니스트가 그 퇴출된 모델들의 항변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페미니스트도 전직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당신 또한 모델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모델로서 뭐 섹시한 옷도 입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 모델로 그때 꿀 빨았잖아. 약간 이런 얘기만 해요. 했는데 예. 예. 그건 괜찮냐 이러니까 그건 다르다면서 음. 모델은 남자도 하잖아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정리가 그러니까 너무 좋죠. 지금 이것처럼 정말 그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이분들이 네. F1에도 남자들 있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들은 퇴출 안 됐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퇴출시켰잖아. 우리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논리로 내세운다는 게 그러면 남성이 같이 종사하고 있다면 되는 건가? 아, 이거 그것도 큰 아니잖아요. 문제다. 답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답을 주지 않아요. 예. 제가 가부장제 논리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중 기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레이싱 모델들이 쫓겨난 자리에 남성들이 대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기상캐스터면 거의 이제 대부분의 뭐 남성 기상캐스터도 계시지만 기상캐스터가 성상품하다. 왜 여성들만 저렇게 짧은 미니스커트나 저런 옷을 입히고 항상 여성들만 저렇게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냐라고 주장을 그쪽에서 한다고 봐요. 네. 본다면 그러면 방송국 입장에서 그럼 남자 쓸게 하고 그럼 기존의 기상캐스터들이 아무래도 일거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 이분들의 논리로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뺏게 되는 약간 결과를 초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방송국한테 그거 누가 남자는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의 문제지 페미니스트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의 문제, 그 직종에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한다. 여기는 노동권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기 직업 영역에 성희롱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처벌하고 규제를 해야 돼요. 그 성희롱을 한 대상에게. 그렇지. 이 여성을 쫓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걸 구분해서 그 여성들이 직업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예. 그 해당 뭐 기업이면 기업 음. 그리고 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 예. 이 여성들을 근원적으로 거기서 퇴출시키는 걸로 무엇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도. 예. 그래서 이런 이중잣대 문제 그다음에 개념을 무한정 확장시켜놔서 성상품화가 아까 그 여성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불편합니다. 그게 왜 문제인데요? 성상품화가 왜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성범죄로 이어진다. 여성을 계속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모델들이 항변한 게 있어요. 나는 낮에는 기업 경영 컨설턴트로 일한다. 나는 그 일도 재밌고 이 일도 재밌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다 똑같은 직업에 복무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어떤 여성은 경영도 하고 어떤 여성은 변호사도 하고 어떤 여성은 기자도 하지만 나는 이 일을 선택했고 이 일이 좋다.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고 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이것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인데 왜 당신이 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당신의 판단을 강요하느냐. 그 말이 맞죠. 맞고 예. 이들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여기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이런 주장을 펴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게 아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힘이 없어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고 이들이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고 진보적인 노동권을 엄호하고 보호해야 될 진보와 인권 쪽의 진영 사람들은 다 페미니즘 논리에 예. 다 경도되어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정작 이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아니 그러면 이 현실. 레이싱 모델 하시는 분들 기득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몸을 이용해서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그런 기득권이라기보다 분들로 보이는 건가? 가부장제 논리에 따르면 예.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복무하고 있는 너희들이 거죠. 예. 그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억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성의 방이 예. 멀어진다. 그렇죠. 예. 근원적으로 보면 그 논리인 거예요. 가부장제 논리를 우리가 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못해요. 근데 대신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반박을 하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감정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 어떤 논리와 이념과 가치로도 한 사람의 그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기본권, 뭐 직업의 자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네. 같은 예, 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어할 수 있고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도 없고 그 누구도 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는 네.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그것이 네. 침해당했을 때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이 논리는 그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논리보다도 초원법적이죠 예, 지금. 논리보다도 뭐 슈퍼패스야 뭐야? 네. 다 통과야 뭐야? 논리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논리를 권력화한다는 점이에요. 그걸 반드시 압력을 행사해서 달성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야. 지네가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행동으로 몇몇 소수의 이렇게 힘없고 권력 없는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으로 탁현민이 내쫓으려고 하는 거고. 네. 개인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걸 넘어서서 예, 직업 그거는 눈 올 때 나온답니까? 어떻게 해야 예? 되는데요? 예. 나온다. 눈 올 때? 프로그램에서 예. 투표를 붙였어요. 아까 말했던 예. 그 영국의 아침 방송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들이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에서 84대 15인가로 퇴출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정확한 의견이 나왔네요. 예, 근데 이런 것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냥 여성들이 계속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런 대중적인 의견이나 사실 이거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그들의 권리인데 이것이 막 침해되고 있지만 그것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댓글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몇 개 좀 추려왔었는데 댓글 뭐 몇 개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그러죠. 마무리할까요? 예, 그러고 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예. 댓글 시청자들과 피드백을 너무 안 했어요. 네, 피드백을 스킨십이 없었다. 제가 몇 개 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옥 작가님 뭐 좀 댓글 좀 몇 아 개 근데 소개해 주실래요? 댓글에 저 칭찬하는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네. 완전 논리왕 막 이런 타이틀 붙였던데 그래요? 제 친한 친구들이 엄청 비웃어요 지금. 네가 지금 어디서 논리왕을 똑똑한 척하고 있냐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작가님 아이디가 12개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상당히 소개해 주시죠. 자, 김호섭님께서 김용민님 정말 고맙습니다. 세 분 덕분에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됩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광고 스킵하지 않고 듣습니다. 예, 예. 네, 세 분 유료 응원합니다. 광고 좀 파이팅. 꿈에도 좀 해주시고. 좀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엉님께서 더 걱정은 여가부예요. 무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장관이 지금 추진 중인 각종 규제안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라고. 우엉님께서 네. 이거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예, 우엉님께서 보내신 의견 네, 나왔고요. 정용진님께서 정용진. 용진? 네. 이마트 쪽에서 메시지 왔어요. 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페미인가요? 본인들 지지하지 않는 연예인들은 모조리 욕하는 게 페미인가라고. 이 의견은 저도 좀 뭐 고개가 좀 끄덕여지고 수긍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편 아니면 내 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말이에요. 같기도 하고, 예, 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작가님. 제가요? 예, 예. 저는 이선옥 작가님 효린 닮았어요. 아 좋습니다. 아이디 뭡니까? 아이디 이거 자, 찾아놔야겠어요. 12개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네. 사진도 넣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이디가- 여성 아이돌과 비교된 예. 이런 영광을 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디가 이한나인데 이하나예요, 한나. 예. 이씨잖아요. 예. 엄마 쪽 아니까. 엄마 쪽 아니까. 쪽 아니까. 예. 캐지 마십시오. 조성진께서 또 개인적인 거 뭐 읽으면 저도 하나 읽겠습니다. 요즘 황현희 씨 급호감.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 씨한테 보랄 그거 사주고 싶다고 진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아이고. 예. 아이디 몇 개세요? 그거 좀 사주세요. 보랄 좀 따는 뜻이죠. 저 부러웠어요. 자, 다음 주에 1시쯤에 그러시죠. 라이브로 함께 예, 하시고요. 라이브로 한번 해보죠. 또 금요일에는 항상 오먼스 플레인 올라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댓- 봐주시고 댓글 또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또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구독 예. 구독 구독하기 버튼을 잘 모르시나? 예, 빨간 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한번 구독 눌렀는데 또 한 번 누르면 빠져요. 취소돼요. 아, 취소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구독을 나 그런 것 같아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후머스 플레이 이번 주 모두 마칠까요? 그럴까요? 예, 네. 제가 다음 주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